공학 길라잡이 교과목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말은 공학 길라잡이지만 부제가 공학을 위한 수학과 물리 길라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공과대학을 특히 이제 기계자동차공학부를 선택을 했는데 사실은 그 과목을 그 전공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수학 지식과 그리고 기초적인 물리 지식이 조금 있어야지만이 수월하게 그 전공 과목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과 물리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배워왔어요.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어떤 수학과 물리를 배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학교 와가지고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하나씩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는 이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1학년 과정에는 우리가 다 지금 다루진 않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만 다룰 겁니다. 1차 방정식, 속도, 거리, 시간, 좌표와 그래프, 정비례, 반비례 이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출처는 우리가 미래엔 출판사의 중학교 1 수학에 대해서 우리가 뽑았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것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머릿속에서 어떤 숫자를 생각했습니다. 그 숫자의 3배를 하고 5를 더했더니 26이 되었어요. 자, 얼마를 생각했을까? 이렇게 했습니다. 자, 내가 머리 숫자를 생각을 했는데 그 숫자 1을 더했더니 4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숫자를 생각했을까요? 어느 누구도 3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3에서 1을 더하면 4가 되니까. 그걸 조금만 더 이렇게 복잡하게 한 겁니다. 숫자를 생각했는데 그걸 3배를 했어요. 3배를 했더니 21이 되었다. 어떤 숫자입니까? 그러면 37, 21. 우리가 7을 생각했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근데 3배를 하고 5를 더했더니 26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조금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식을 아예 적어놓고 풀어보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걸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수, 모르는 수, 구해야 하는 수를 우리가 뭐라 둡니까? x로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3배를 하고 그럼 3x가 되겠죠? 5를 더했더니 26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게 우리가 방정식을 세우는 겁니다. 3x 3배를 하고 플러스 5를 더했더니 26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푸는 줄 알죠? 5를 x 항만 왼쪽에 놓고 나머지 항 오른쪽에 두는 거. 이거는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3x는 5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21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x는 7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처럼 모르는 수 또는 구해야 하는 수를 x로 두고 이렇게 수식을 만드는 걸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정식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를 자를 x로 또 방정식을 만들 때 우리가 지금 여기 x의 제곱항이 없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수를 또 한 번 더 곱한다거나 3번을 곱한다거나 이런 말이 없었잖아요. 그냥 3배만 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수를 생각했는데 그 수를 한 번 더 곱했다. 그럼 예를 들어 7을 생각했으면 49로 만들었다.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x제곱, x3승과 같은 이런 항들이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그냥 x항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속력, 거리, 시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우사인 볼트는 사실은 이거보다 좀 더 빠릅니다만은 100m를 10초 안 걸리죠. 지금은 우사인 볼트가 좀 전성기가 좀 지났습니다만은 9초 56인가요? 그 정도로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우사인 볼트는 100m 달리는데 10초 걸렸어요. 자, 우사인 볼트의 속력은 얼마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속도라고 하는 것은 방향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쪽 방향이냐 저쪽 방향이냐 위쪽 방향이냐 앞쪽 방향이냐를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으면 속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냥 단순히 그 크기, 예를 들어서 위로 가는 방향이든지 아래로 가는 방향이 똑같은 그 크기만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속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력은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 그냥 어떤 값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사인 볼트 속력은 얼마인가?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속력은요, 항상 속력은 뭐예요? 속력의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의미에 있어서는 속력과 속도를 조금 혼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속력은 뭐냐 그러면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갔느냐, 단위 시간에 얼마나 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시간에 1km를 가면 1km per hour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km per 1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2시간에 2km를 가겠죠. 예. 10시간이면 10km를 가겠죠. 그래서 간 거리에서 간 시간을 나누는 것이 속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것을 속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초 동안 10m 달리면 1m per sec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m 나누기 1초, 1m 나누기 1초입니다. 예. 그래서 1m 나누기 1초 이렇게 했을 적에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나타냅니다. 그러면 1 나누기 1은 1이잖아요. 미터 나누기 세크를 우리가 미터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씁니다. 미터 이렇게 써버립니다. 이렇게 쓴다는 거 우리가 알아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1초 동안에 10m를 달리면 10m per sec고요. 근데 10초 동안에 1m를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1m 나누기 10초가 되겠죠. 그럼 숫자는 숫자끼리 10분의 1이 되고 문자는 문자끼리 10분의 1즉 0.1m per sec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사인 볼트 속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사인 볼트 속력은 10초 동안에 100m를 달렸으니까 어떻게 되잖아요? 100m 나누기 10초가 되겠죠. 그래서 10m per sec 이것이 우사인 볼트의 속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구에서 서울까지 예를 들어서 약 300km라고 그럽시다. 그럴 때 시속 100km per hour 이건 무슨 말입니까? hour라고 하는 것이 1시간이거든요. 1시간당 100km를 달린다는 겁니다. 자, 1시간당 100km를 달리면 시간은 얼마나 걸리겠느냐? 야, 이거는 그냥 사실은 그냥 쉽죠. 1시간당 100km를 달리니까 300km니까 3시간을 달리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었죠. 예. 그래서 사실은 3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자세히 따져보면 여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즉 아까 중에 거리는 300km죠. 속력은 뭐였습니까? 100이었죠. 그럼 시간은 얼마냐? 이렇게 100은 시간 모르는 걸 x로 두면 x분의 300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이 거리는 이 시간을 양쪽에 양변의 시간을 곱해버리면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 이렇게 나오죠. 다시 말해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나오고 또 요거와 요거 자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속력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 이렇게 나오죠. 거리 양변의 속력을 시간을 곱해주면 그렇죠.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시간, 요것도 하나의 시기고요. 거리를 나타내는 것은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겠고요. 그럼 시간을 나타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양변의 속력을 나눠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속력 1로 가면 속력이 1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했으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죠. 여기서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은 시속 100km입니다. 100km per hour고 그 다음에 거리는 300km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숫자는 숫자는 3이 나오죠. 100분의 3, 100분의 300이 3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다음에 단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단위가 지금 보면 여기에 단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킬로미터 퍼 그 다음에 킬로미터 per hour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단위만 따져본다 그러면 그죠? 그 양변에 h를 다 곱해 봅시다. 그럼 이게 없어지고 이것이 h가 나오죠. 이게 h가 나오죠. 그리고 킬로미터 per 없어지죠. 그럼 h만 딱 남죠. 그래서 요거는 h만 딱 남는 것이죠. h만 딱 남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3시간 3h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KTX가 시속 270km/h, 즉 시속 270km라고 하는 것이죠. 40분간 달렸습니다. 얼마나 이동할까? 즉 이거죠.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죠.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자, 그러면 여기에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동 거리는 속력은 얼마입니까? 270km/h입니다. 그 다음 시간은 얼마입니까? 40분입니다. 자, 그랬을 때 270 곱하기 270km/h 곱하기 40분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단위가 지금 보면 이렇게 숫자는 숫자끼리하고 단위는 단위끼리 하면 되겠는데,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단위가 지금 보니까 지금 킬로미터 h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 단위는 미니트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두 개가 안 맞아요. 이것도 h로 바꿔줘야 돼요. 즉 분으로 바꿔줘야 된다. 시간으로 바꿔줘야 된다니. 그래서 이거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km/h 곱하기 h 해줘야지만 이거 두 개가 약분이 되는 것은 킬로미터만 남는 것이죠. 근데 지금 미니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죠. 40분을 h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60을 나눠야 되겠죠. 3분의 2 h로 바꿔줘야 되겠죠. 40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40분의 2h로 바꿔줘야 되겠죠. 3분의 2 시간이라고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렇게 돼요. 270km/h 곱하기 60분의 40, 60을 나눠줘야 되겠죠. h. 그러면 3분의 1을 곱해주고 270을 곱해주고 그 다음 시간, 단위는 킬로미터가 나오니까 180이 나옵니다. 180km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또 똑같은 문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계속 속력, 시간, 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개념은 물리에서도 계속 나오고, 우리가, 다양한 역학을 푸는 데 있어서도 자주 나오는 개념이니까, 그 사이의 관계를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의 관계는 아까 전에 말했죠, 이거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그리고 여기에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다. 요거죠. 자, 서현이가 산에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걸어 올라가서 내려올 적에는 시속 3km로 좀 총총으로 좀 빨리 내려왔네요. 총 5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시속 2km/h. 내려올 적에는, 자, 이렇게 나타내 볼까요? 나타내 볼까요? 자, 2km/h 올라갈 때는 그죠? 내려올 적에는 3km/h 이렇게 됐죠? 근데 총 5시간이 걸렸어요. 총 5시간이 걸렸어요. 물어봅시다. 올라간 거리랑 내려온 거리는 어차피 같은 도수로 내려왔으니까.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 자, 올라간 거리를 xkm라고 하고 다음 표를 완성하시오 해보겠습니다. 이 거리를, 즉 다시 말해서 거리는 얼마가 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자, 올라갈 적 x라 그러면 내려올 적은 얼마입니까? 내려올 적에도 x가 되겠죠. 똑같은 거리니까, 그죠? 자, 올라갈 때 속력은 뭐였습니까? 가정에 2km/h, 2km/h가 되겠고, 내려올 적에는 3km/h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시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시간은 뭐예요?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항상.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자, 2분의 x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자, 3분의 x입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시간은 5시간 걸린다 그랬죠. 자, 그럼 우리가 x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올라간 거리를 x라고 할 적에 표를 완성하시오. 완성 다 됐죠? 그럼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방정식 어떻게 구했습니까? 방정식 주고 오면 되겠습니까? 자, 요거 시간 더하기 2분의 x 더하기 내려올 적에 3분의 x는 5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 시간. 2분의 x와 3분의 x를 더하면 5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걸 풀면, 자, 이거 분수에 대해서 풉니다. 자, 2분의 x, 3분의 x 통분하겠습니다. 자, 통분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 바로 또 쓰겠습니다. 2분의 x는 요거와 2와 3을 통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요소부터 분수 계산을 먼저 해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자, 우리가 2분의 1은 피자의 2조각을 냈을 적에 2개 중에 1개다 이 말이에요. 2개 중에 1개다. 2분의 1입니다. 자, 피자를 4조각 냈을 적에 4개 중에 2개다. 자, 2개 중에 1개랑 4개 중에 2개는 똑같죠? 6개 중에 3개도 똑같죠? 8개 중에 4개도 똑같고 10개 중에 5개, 12개 중에 6개 다 똑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2분의 x에서 양변, 분모와 분조의 똑같은 수를 곱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2x분의 x 똑같다는 거예요. x를 100이라고 두면 어떻게 되나요? 200분의 100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분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분의 2는 어떻게 되나요? 3분의 2는 3조각 중에 2조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조각 중에 2조각. 6분의 4는 어떻게 되나요? 6조각 중에 4조각이 되는 겁니다.
자, 9분의 6은 9조각 중에 6조각이 되는 겁니다. 그럼 12분의 8. 응? 응? 15분의 10. 다 똑같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3분의 2에서 분모, 분자의 똑같은 수를 곱해도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x를 50을 곱해봅시다. 그럼 3이죠. 150분의 100. 150분의 100이나 3분의 2나 다 똑같은 거라는 것이죠. 이것 중에서 가장 가장 약분이 덜 됐죠. 약분이 덜 됐죠. 3을 다 약분 다 시키면 2분의 1 이렇게 나타내는 수를 기약분수라고 이야기해요.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수를 기약분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기약분수로 나타내는 게 좋은데 굳이 기약분수로 나타낼 필요는 없습니다. 6분의 4를 하면 그대로 써도 됩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똑같은 값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모의 사칙 연산을 조금 한번 해볼까요? 자, 4분의 1에서 4분의 2를 대해봅시다. 어떻게 되나요? 4개 중에 1개에다가 4개 중에 2개를 대했습니다. 그럼 4개 중에 3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자를 생각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모 4분의 1 플러스 2. 즉, 분모가 같으면 분모를 1개로 나타내고 분자를 대해주면 되겠습니다. 4분의 3과 똑같은데. 피자를 생각해보면 똑같습니다.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은 분자끼리만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분의 2에서 5분의 4를 대라. 이건 어떻게 되나요? 분모가 다르죠? 3분의 2하고 5분의 4를 그냥 한꺼번에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두 개의 분모를 통일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통일을 어떻게 시킬까요? 요 두 개 3 곱하기 5를 해주겠습니다. 여기 3에서 3은 5배를 해주고 5는 3배를 해주면 똑같게 되겠죠. 자, 3에서 5배를 왜 해주느냐? 그럼 3, 5, 15가 되겠죠? 그럼 2를 5배를 대해주면 뭐가 되겠습니까? 2를 5배가 대해주면 3, 5, 15, 1, 3, 5, 10이 됩니다. 15분의 15가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역시 3배를 해주겠습니다. 3배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3배를 해줬기 때문에, 분모를 3배를 해줬기 때문에 분자도 3배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15분의 12가 되겠습니다. 왜 이거는 5배를, 이건 3배를 해줍니까? 이거 두 개를 15라고 하는 동일한 분모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통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5배를 해주고 이건 3배를 해줍니다. 분모 분자에 똑같이 5배를 해주고 분모 분자에 똑같이 3배를 해주면 이건 15분의 10이 되고 15분의 12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5분의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22가 되겠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분모의 덧셈이고요. 분수의 곱셈은 어떻게 됩니까? 곱셈은 더 쉽습니다. 5분의 2에서 3분의 1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5, 15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눗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5분의 2 나누기 3분의 4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분모를 3분의 4를 나누는 거는 4분의 3을 곱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나누는 거는 분모 분자를 나눠버리면, 분모와 분자를 바꿔버리면 그게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분의 2 나누기 3분의 4는 5분의 2 곱하기 4분의 3이랑 똑같아요. 5분의 2 곱하기 4분의 3이 똑같아요. 그렇다면 분모는 분모끼리 20분의, 분자는 분자끼리 6. 20분의 6입니다. 이거 양변을 2로 나눌 수 있죠. 2 곱하기 10이고 2 곱하기 3이죠. 그러면 이거는 10, 요거는 3. 2를 다 약분을 시키면 10분의 3. 이렇게 기약분수로 나타내겠습니다. 또 하나 더. 이거 5분의 4분의 3분의 2. 가끔씩 이렇게 나타냅니다. 5분의 4분의 3분의 2.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이렇게 나타냅니다. 5분의 4분의 3분의 2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요거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요거는 뭐분의 뭐 이렇게 나타내면 뭐분의 뭐 하면 되겠죠. 자, 밑에는 뭐가 나타내느냐? 밑에는 뭘 보여주냐 그러면 요거 두 개를 곱합니다. 3, 4, 12 이렇게 합니다. 12. 그래서 위에는 뭘 나타내느냐? 위에는 이거 두 개를 곱합니다. 2, 5, 10 이렇게. 자, 뭐분의 뭐 분의 뭐분의 뭐 하면 먼저 분모는 요거 두 개, 가까운 거 두 개를 곱하고 이것분의 4, 3, 12분의 분자는 2, 5, 10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4, 3, 12, 3, 4, 12분의 2, 5, 10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12분의 10 해도 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분모 분자를 똑같은 수로 2로 나눠주면 4를 또 2가 되겠죠. 그래서 2, 3은 6분의 5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쉽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 우리가 한 거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위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분의 x 더하기 3분의 x는 5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통분을 합시다.
2, 3, 6이죠. 6을 나타내서 위에다 3x고 위에는 뭐야? 6분의 3x고 이거는 뭐야? 6분의 2x가 되겠죠. 이거는 2를 곱해주고 이건 3을 다 곱해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6분의 3x 더하기 6분의 2x는 6분의 뭐야? 5x가 되고 6분의 5x는 5가 됩니다. 자, 이 말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양변에 6을 다 곱해볼까요? 그러면은 이거는 5x만 남고 이거는 5, 6, 30이 남죠. 5x는 3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x는 6. 자, 그래서 총 걸리는 시간은, 그리는 5시간이면 총 거리는 6km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문제의 해답은 6km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비례식 한번 볼까요? 비례식. A, B, C 하는 김에 분수 계산하는 김에 비례식, 뭐 아주 이것도 사실은 이건 초등학교 때 배웠는 내용인데 그냥 짚고 넘어가고 있다. 자, A, B, C하고 D, E, F하고는 닮은 꼴이래요. 이만큼 똑같은 건 늘렸다는 거예요. 빵 늘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넣으면 3cm, 8cm, 9cm면 이거는 5cm면 X는 몇 cm고 Y는 몇 cm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이거는 이렇게 비례식을 씁니다. 먼저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게 3이고 5만큼 키워졌죠. 그럼 8이면 얼마일까요? 이거예요. 얘가 이만큼 키워준 만큼 얘도 이만큼 키워주겠죠. 만일에 이게 6이라 그러면 이 6이라 그러면 2배가 커지는 것이죠. 그러면 8이 아니라 이건 16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어중간한 5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렇게 씁니다. 보통 3대 8은 5대 x다. 이렇게 3대 8은 5, 또는 이렇게 써도 됩니다. 3대 5는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3대 5는 요거와 요것은 뭐하고 똑같아요? 이것 대 이거는 뭐하고 똑같아요? 8대 x하고 똑같죠. 8하고 x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뭘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또는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뭐 대 뭐는 뭐 대 뭐 이건 어떻게 합니까? 요것도 어떻게 합니까? 요렇게 요거 두 개 곱하는 거하고 이거 두 개 곱하는 거 내항 외항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내항 외항은 똑같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x는 5, 8이 40이에요. 즉 3 곱하기 x는 5, 8이 40.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냐? 3 곱하기 x는 5 곱하기 8. 그래서 3x는 40, x는 3을 나눠주면 3분의 40이다. 이게 3분의 40이라는. 똑같이 y를 구해볼까요? y는 어떻게? 3대 9는 5대 y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또는 9대 3은 y대, 또는 9대 y는 3대 5. 다 똑같습니다. 9대 3은 y대 5.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항 3y는 5, 45 이렇게 나오죠. 3을 다 나눠주면 어떻게 되나요? y는 15가 되겠죠. 이렇게 크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차 방식도 똑같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올해 지원이 어머니의 나이는 지원이 나이의 4배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까지만 따지면 지원이의 나이가 예를 들어 5살이면 엄마가 너무 적네요. 안 되겠네요. 4배라 그랬으니까 지원이가 예를 들어 8살이면 4배 32 그것도 좀 적네요. 지원이가 10살이라 칩시다. 지원이가 10살이고 엄마가 40살이라 그래 봅시다. 그러면 지원이 나이는 4배다. 엄마가 4배라 10살이고 40살이다. 이렇게 되겠죠. 만일 지원이가 11살이면 44살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9살이면 36살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5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원이가 몇 살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몰라요. 지원이는 4배다라고 했을 때 지원이 몇 살일까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만일에 9살이면 36살이고 10살이면 40살이고 11살이면 44살이다. 이 다양한 모든 답이 다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조건 하나 하고 이런 조건 하나 하고 또 하는 조건이 돼 있어요. 5년 뒤에 어머니의 나이가 지연이 나이 3배가 된대요. 5년 더 지나면 3배가 된대요. 5년 더 지나면 3배가 된대요. 이걸 통해서 이제 확실히 정해지는 것이죠. 만일에 10살이고 40살이라 칩시다. 이게 5년 뒤면 15살이 되죠. 그러면 이 엄마는 어떻게 되나요? 답이 벌써 나와버렸네. 네. 이게 만일 9살이라 그래 보시죠. 지원이가 9살이면 5년 뒤면 14살이잖아요. 그럼 14살이고 엄마는 9살이면 4, 9, 36.
41살이 되잖아요. 그러면 14살의 3배가 41살 아니잖아요. 아, 그건 답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올해 지원이의 나이를 X살이라고 하면 어머니 나이는 몇 살일까요? 어머니 나이는 몇 살일까요? 올해 지원이 나이를 X살이라고 하면 어머니 나이는 몇 살일까요? 4X가 되겠죠. 예, 4X가 되겠습니다. X살이라 그러면 어머니는 4X살이 되겠습니다. 예. 물어보는 게 올해 지원이 나이를 구하시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걸 X로 둬야 됩니다. 그럼 지원이 나이를 X로 둬야 됩니다. 항상. 올해 지원이 나이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그러면 어머니는 4X살이 되겠습니다. 그럼 5년 뒤에는 올해 X니까 어머니 나이는 몇 살이에요? 올해는 어머니 나이 4X살이 되겠죠. 4X살이 되겠죠. 자, 근데 5년 뒤에는 지원이 나이는 몇 살이에요? 5년 뒤에는 X 더하기 5가 되겠죠. 어머니는 5년 뒤에는 얼마예요? 4X 더하기 5가 되겠죠. 4X 더하기 5가 되겠죠. 그런데 요거까지는 다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4X 더하기 5가 X 더하기 5의 몇 배라고 그랬어요? 3배라고 그랬어요. 3배. 그래서 5년 뒤에는 어머니 나이가 3배가 되므로 방정식을 구해봅시다.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요 X 더하기 5를 3배를 곱합니다. 3을 곱합니다. 그러면 이놈이 된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렇게. 4X 더하기 5는 3X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방정식을 풀게 되면 4X 더하기 5는 3X 더하기 1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는 이쪽으로 한쪽으로 묶어주는 것이죠. 우리 배웠죠? 4X, 3X. 그러니까 여기도 X항도 있고 그냥 항도 있고 여기도 X항도 있고 그냥 항도 있죠. 그러면 X항은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알죠? 넘어가서 마이너스 3X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는 넘어갑니다. 플러스 5 여기 넘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X가 되겠고 요거는 10이 되겠죠. 아, X는 10이 됩니다. 이렇게 답이 딱 나오죠. 그래서 지원의 나이는 10살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1차 방정식을 조금 배워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